반갑습니다. 저는 부산 중에서도 강서구를 중심으로 일어나는 다양한 이야기들과 이슈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나가는 명지 부동산 이야기의 김정미입니다. 우선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오늘도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은요, 우리 강서구 소식이 아니고요, 강서구와 경계를 인접한 김해 장유의 분양 소식을 여러분들과 함께 알아볼까 합니다. 장유의 자이 아파트가 들어옵니다. 부산 분들이 자이를 많이 좋아하시죠. 그래서 부산에서는 자이가 많이 인기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김해 같은 경우는 김해 유라 2지구에 자이 브랜드를 달고 있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하지만 유라 2지구 같은 경우는 한 서너 군데 시행사들이 MOU로 체결을 해서 진행을 했기 때문에 단독 브랜드가 아니고요. 원메이저 자이, 자이 힐스테이트 이렇게 해서 두 개, 세 개의 시행사들이 같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단독 브랜드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번에 분양하는 곳은요, 자이 단독 브랜드로 분양이 되게 됩니다. 우선 일정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요, 우리 청약 일정을 알아야지만 놓치지 않겠지요. 이 순위가요, 11월 9일입니다. 그래서 당해 기타 모두가 11월 9일 날 청약을 하시게 되고요. 당해에서 청약 경쟁률이 나오게 되면 아마 기타 지역의 1순위는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고요. 8일 날 특별 공급을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우리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10월 29일 날 나왔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입주자 모집 공고일이 어찌해서 중요한가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지만 청약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자면 청약 예치금이라든지 그리고 주소라든지 세대주 요건이 필요하다면 세대주 요건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완비가 되어야 되는 시점이 모집 공고일을 현재로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항상 모집 공고일을 눈여겨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는요, 우리가 11월 16일 날 당첨자 발표가 나게 되고요. 그리고 서류 검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항상 당첨자 발표가 나고 난 뒤에 서류 검열이 이루어지고 11월 29일부터 12월 2일까지 정당 계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평형대는 보시면은 59제곱미터, 그리고 84제곱미터, 그리고 펜트가 있습니다. 펜트가 125제곱미터. 이래서 평형은 세 가지 평형이고요. 타입은 한 5, 6, 7가지 정도가 있게 됩니다. 자, 그러면 부산과 김해의 청약 요건이 어떻게 다른지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 몇 가지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주택이 있어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물어보셨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하지만 부산의 조정지역도 마찬가지로 주택이 있어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1순위가 주택이 있는 1순위와 주택이 없는 1순위 두 가지로 나누어지기 때문에 집이 있어도 청약은 가능합니다. 장사이드 파크 일반 공급 추첨제는 주택 소유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그래서 추첨제 비율이 85제곱미터 이하는 60%, 그리고 85제곱미터 초과는 100% 추첨제를 진행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125 펜트는 100% 추첨제입니다. 펜트가 세대수가 지금 공급 세대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두 가구입니다. 그래서 추첨제 100%를 한다 하더라도 여기 경쟁에서 당첨이 되기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원 모두가 청약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오셨는데 이 부분이 이제 조정지역과 가장 많이 다른 점이겠지요. 조정지역에는 세대주만, 한 가구에 세대주 하나만 1인만 청약이 가능한데 이곳은요, 가능합니다. 일반 공급은 입주자 저축에 가입된 19세 이상 성년은 모두 청약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식구 수대로 다 넣어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식구 중에서 특별 공급을 2개 이상 넣을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가족 중에 어느 한 분이 뭐 장애인 특별공급이라든지 기간 추천 특별공급을 받게 되면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라든지 같이 중복해서 넣을 수는 없고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을 택일을 해서 하나만 청약 특별공급은 청약이 가능하고요. 하지만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은 1순위 청약은 같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에 당첨이 되게 되면 일반공급은 당연히 누락이 되어서 취소가 돼서 특별공급만 오케이가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만 체크를 하시게 되면 특별하게 어려운 것은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신 질문이 장유자의 더파크 청약의 당첨자 발표 이전에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해도 되나요? 라고 물어오셨습니다. 가능합니다. 당첨자 발표일이 같은 날인 경우에는 안 됩니다. 하지만 당첨자 발표가 다른 경우에는 가능하거든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그 청약은 빨리 해도 당첨자 발표가 늦게 나는 경우가 있고, 청약을 늦게 하더라도 당첨자 발표가 뭐 하루 이틀 빨라질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수 있는데, 당첨자 발표가 빠른 것을 기준으로 해서 유용하게 처리가 됩니다. 분양을 했을 때, 청약을 했을 때는 늦게 청약을 했지만 발표가 빨랐다 하면 그 빠른 발표를 기준으로 청약에 당첨이 되는 걸로 인정이 됩니다. 그래서 다른 청약을 하시고 다른 아파트에 청약을 하실 수 있고요. 하지만 당첨자 발표가 같은 날에는 둘 중에 하나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이 새로 생겼는데 무엇인가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사실 조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다른 특별 공급에 비해서. 그리고 공공 분양에만 적용되는 것들이 민간 분양에 적용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생애 최초 특별 공급은 뭐 다른 특별 공급과 마찬가지로 소득이라든지 자산이라든지 이런 요건을 많이 보고 있고요. 그리고 세대 구성원 모두가 집을 소유했던 적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되는 분도 그렇고 나 역시도 마찬가지로 그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가장 이제 놓치시는 분들이고요. 그리고 소득이 5년간 소득이 증빙이 되어야 됩니다. 이제 하지만 그 5년의 소득은 연속적이지는 않아도 됩니다. 1년을 일하고 뭐 1년을 쉬고 또다시 1년을 일하고 또다시 뭐 1년을 쉬었다 하더라도 5년간 소득이 증빙이 되면 가능하고요. 그리고 혼인 중이거나 뭐 자녀가 있거나 이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결혼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혼을 하지 않은 그 미혼인 세대는 청약을 하실 수 없고요. 그리고 이제 소득 뭐 그런 조건 또 따져보셔야 되고. 자, 그러면 분양권 전매가 가능한가요? 이 부분은 가장 아마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래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합니다. 김해 같은 경우는 뭐 투기지역도 아니고 조정지역도 아니고 뭐 그런 규제를 받는 지역이 아니기 때문에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10% 계약금 납부하고 중도금 대출이 발생이 된다 하면 분양권을 전매해서 받으시는 분들은 뭐 회사의 기준에 따르는 중도금 대출의 승계를 받고 진행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중도금 대출이 발생이 되기 이전에 매매를 하시게 되면은 회사 기준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아마 가장 인기 있는 이유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인접을 하고 있는 부산이라든지 창원이라든지도 일부 지역이 조정지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분양권을 원활하게 구매를 하실 수가 없는 그런 단점들이 있지만, 김해 같은 경우는 분양권 전매가 뭐 인정이 되는 만큼 계속 전매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투자로 보시는 분들도 있고요. 내 집 마련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도 김해 쪽에 분양권 투자를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자, 그리고 다른 아파트의 청약에서 당첨된 적이 있는데 장유자이드 파크의 청약이 가능한가요? 이 부분도 많이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가능합니다. 말씀드렸듯이 조정지역이 아니고 뭐 청약이라든지 이렇게 규제가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전에 분양권에 당첨이 되셨다 하더라도 또다시 청약을 하셔서 당첨이 되신다 하더라도 결격 사유가 아닙니다. 그래서 기존의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당첨이 되더라 하더라도 정당 계약일에 계약을 진행하시게 되면 분양권을 취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마 더 메리트가 있는 김해 자이더 파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여기서요. 김해는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부산 강서구 같은 경우는 거주 요건이 없다고 이제까지 말씀을 드렸는데요. 김해는 거주 요건이 있습니다. 그것도 무려 1년씩이나. 김해 같은 경우는 예전부터 외부인들의 진입을 조금 막아 놓았었습니다. 그래서 김해는 1년 거주 요건 꼭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등본상에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거슬러서 1년간 김해시에 주소를 두고 있어야지만 청약이 가능하니까 이 부분 특별히 유념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사항들은 특별하게 뭐 우리가 생소하다거나 이러지는 않고 계속 김해에 거주하셨던 분들이라면 익숙한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1년 거주 요건만 한 번 더 챙기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입주자 모집 공고일 당일까지 예치금이 다 들어가 있어야 되고요. 지금 보시면은 거의 뭐 59, 78, 84 이런 타입으로 해서 국민 평수라고 하죠. 국평 이하이기 때문에 김해는 지금 200만 원 정도까지 가능하고요. 펜트 125, 펜트를 이제 청약을 하실 것 같으면은 뭐 400만 원 정도 되어 있어야 됩니다. 특별공급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1순위 청약한 그 전날 특별공급은 서류가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특별공급이 지금 장유도 파크 같은 자이파크 같은 경우는 뭐 기간 추천,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노부모, 생애 최초 이렇게 특별공급이 있으니까 내가 어느 특별공급에 해당하는지 한 번 더 체크를 해봐 보시고 진행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은 701호 아줌마에서 기본 7천만 원 버는 공인중개사 워킹맘의 저자 김정미였고요. 청약 신중하게 하셔서 점수 계산 잘 하셔서 착오 없이 신청을 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영상 함께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